50 중반인데 이제 손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런데 이 하림이라고 하는 닭 공장에서 한 5년 일을 했대요. 저 고양인가 일산인가 무슨 그쪽이 있지 하림 공장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5년 일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땅을 몇만 평 사고 자기 그 손자들까지 집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거의 3천만 원이면 집을 사니까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으면 한 몇억 원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친애 애들 선전까지 해서 그 20명이 되는데 집도 하나씩도 해주고 자동차도 다 사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한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좀 잘못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꼭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아주 진짜로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정부에 대해 상당히 이 정부 저 정부 안 따지고 좀 무정부주의적인 사람인데 이번에 가서 야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뭐 일을 하나 보다 이 정부뿐이 아니고 쭉 연결되어 와서 여야당을 이제 없이 거기 가서 코이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코이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부 믿으세요. 저는 뭐 이 전 정부도 믿고 이 정부도 믿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그거 없이 전 대한민국 그냥 국민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데 어쨌든 간에 늘 정부는 저한테 실망을 시켰는데 올해 거기 나가 보니까 정부가 어쨌든 그냥 돈을 또 이런 데 쓰고 있구나 하면서 상당히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는 걸 이제 알고 와서 그쪽 얘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세계사에 우리가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한 부분을 알게 되겠다 해서 그걸 만나게 돼서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우즈베키스탄 갔다 와가지고서 네? 제가 이따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잠깐 이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다녀왔느냐. 근데 거기 아주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딸이 셋인데 제 가족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제 둘째 딸이 제 둘째 사이죠. 제가 제 나이가 많아 보이죠. 제가 제일 큰 딸이 46살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42살이에요. 그럼 완전 막내가 이제 좀 늦게 나가지고 32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막내만 시집을 안 가고 이제 큰애하고 작은애는 시집을 갔죠. 근데 둘째 사이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얘가 어디에 근무하냐면 대한항공에 항공사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유행하기 전에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지점장으로 있었어요. 한국말도 아주 굉장히 잘해요. 러시아인데 이름은 세리게야. 이거 러시아 사람이나 외국인들은 그 이름이 몇 개 안 돼요. 한 3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기가 어느 가문이다 하는 이걸로 구분을 하지 우리처럼 막 이씨, 김씨 해가지고 대성이 있고 이름으로 구분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세리게이 하면 아마 우리 남산에서 우리는 야 이씨야 그러면은 막 모인대듯이 얘네들은 그 뒤에 나오는 무슨 그 집안이름 야 후르시초프 하면 몇 놈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세리게이 그러면 아니면 알렉산더야 그러면 그냥 이름으로 전부. 그게 미국 애들 보면 톰, 존 그리고 뒤에 이제 이름이 지네 엄마 저번에 F 피츠제럴드 케네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리게이.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비행기 안 가니까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모스크바는 그래도 이제 뭐가 어떠냐면 항공에서 이제 여객선은 없는데 화물선이 뜨니까 이제 거기에서 유지가 됐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 전쟁이 나고 나니까 또 우리하고 어떤
미묘한 입장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동원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첫 번째가 우즈베크어를 쓰고 그다음에 러시아어를 쓰는데 거의 공용어로 보면 되고 오랫동안 러시아 이제 그 소비에트 식민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항공사 직원들 뭐 유료 할증료 돈 얼마 안 내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빈자리들. 그래서 아버님 오시라고 그래서 가자. 내가 못 갈 리가 있나. 내가 뭐 어디 여행을 다니면 그 뭐 유스 호텔에 그런 거 발로 걸어 다니지 잠자리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한 20일 정도 이제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상이 굉장히 깊어서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아마 우리 대한민국과 그 훌륭한 동반국이 될 거예요. 거기가 지하 자원들이 이제 내장이 된 게 많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를 지금 선망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뭐 발전모델로 삼다 이런 거 정부에서 뻥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정부가 그런 얘기 잘 안 믿었는데 거기 가서 하고 제가 한 5, 6년 전에 하노이에 갔을 때 거기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김우중이라고 하는 기업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해외에서 생각하는 김우중이라는 분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거기 갔을 때는 공무원이에요. 20 후반 공무원인데 이제 거기 이제 그때 제가 그때 학교에서 부총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대학하고 거기는 관광대학하고 MOU를 맺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문화원장이 나와서 저를 이제 영접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온 사람이 거기 공무원인데 점심을 같이 먹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자기 오늘 공무원 그만뒀대. 그래서 아니 이 사람하고 공무원을 그만두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김우중 씨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시 전이어서. 그리고 이제 김우중 씨가 뭐 세상은 없고 뭔가 자기 저서에다 사인해 준 거라면서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공무원보다 그렇게 사업가가 돼서 자기 나라를 크게 키우고 한국하고 뭘 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대한민국은 진짜 이게 정부가 우리한테 뻥만 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우중이라는 이제 사람을 다시 또 생각하고 굉장히 인상 나쁘게 우리들한테 여기서 망가뜨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우즈베키스탄 가서 진짜 실감을 한 건 배우라는 거. 우리나라 지금 안 보이는 옛날에 그 배우 무슨 이렇게 소형 무슨 짐차 같은 거 거기 가면 옛날 아주 초창기부터의 배우 자동차가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90% 이상이 배우하고 그 시보레 있잖아요. 그 십자막 이렇게 있는 거 그 자동차에 일본 차도 별로 볼 수가 없고 아주 고급 차로 아주 잘 나는 사람들이 벤츠나 이런 것들이 좀 가끔 보이는데 뭐 사마르칸트나 이런 데 보면 거의 90% 이상이 배우차예요. 그래서 거기에 배우차가 들어가서 그쪽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업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싼 값으로 차도 사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흡수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그랬대요. 그리고 우선 이제 대우가 이제 망하니까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 그 대우를 그대로 인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한국 그러면 그런 아주 선망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러시아 살 덕분에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갖게 됐고 그러다가 그 사회가 이제 사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2분만 더 할게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는데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으로 갈 때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다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선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히브리어를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이렇게 좀 공용 비슷하게 되고 그 다음은 아랍어하고 러시아어를 써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갔을 때는 제가 7월 말인가 그때 갔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화로웠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은 평화로울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굉장히 술 마시고 놀고 굉장히 저는 아주 그냥 근엄한 도시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활기차고 잘 노는 도시가 없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근데 그 전쟁이 어디서 하냐면 전쟁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자 지구에서만 해요. 그렇지. 지구. 딱 그쪽에서만 해요. 팔레스타인들이 있는데 가자 지구가 하고 팔레스타인 지구가 두 개가 있더라고. 하나는 이쪽 동쪽에 있는데 또 저기 서한 지구 가자 지구. 서해서 그쪽에 있는데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지구에 있어요. 그쪽에 그건 가자 지구가 아닌 다른 팔레스타인 지구. 거긴 장벽이 이렇게 뚫어져 있었고 그래서 가자 지구는 안 가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만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싸움을 한다니 휴전선 우리나라 전체가 다 휴전선 막 철조망 해놓은 게 아닌 것처럼 걔네도 그쪽에서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그리고선 군인들이 딱 여기다 완전 그냥 수류탄 차고 그리고선 주민들하고 시장에서 같이 뭐 깔깔대고 웃으면서 여기 제가 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하도 놀랬어요. 그리고 뭐 한 20명 되는 군인들이 와르르 다니고 그런데 그냥 웃고 놀고 그러고서 저녁에 같이들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예루살렘이라는 게 뜻이 평화의 땅이라는 뜻이래요. 예루가 땅이고 그 살렘이 왜 샬롬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이스라엘 말로 그게 뭐 평화 뭐 사랑 여러 가지 뜻이래요. 근데 그런 뜻이어서 그 진짜 예루살렘인가 보다. 우리는 나는 맨날 그냥 거기 가면 긴장하고 방탄복 입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올해 여행을 저희 코피 사이 때문에 이렇게 다녀오게 돼요. 또 오늘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선생님. 근데 스타랑 그 이스라엘도 우리 그 인도의 이스라엘 서기전은 벌써 우리 그 반군의 그 저기 했잖아요. 다른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요새 우리 한국사도 요새 아주 자체 내에서 이론들도 많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중에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예수가 나타날 그 무렵에 12지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파 중에 이제 하나의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단군의 단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새 뭐 맨날 그 팩트 체크 하잖아요. 그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건데 역사적 진실 중에 그 나중에 그 거짓말로 밝혀진 게 엄청나게 많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 어떻게 보면 10%도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면 남아있는 증거가 현재 남아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없어진 게 남아있는 것보다 아마 수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거 아니 어떻게 해서 삼국사기 그러면 그 한 70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그 창원을 가지고서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복원을 하잖아요. 물론 그 밖에 여러 문집도 있고 있다 그러지만 기본이 삼국사예요. 삼국유사 그 두 책인데 그 번역된 거 아마 집에 가서 마음 먹고 읽으면 한 달이면 물론 그 깊이 뭐 역사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내용은 그냥 읽어내죠. 번역이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한문을 몰라서 못 읽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면 그냥 읽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의 진실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나 문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서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혈통적인 것은 유물이 아닐까? 네? 유물. 근데 유물이 묻혀가지고 네, 시대별을 묻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유물이 네, 사천자 왜냐면 지금까지는 뭐
그냥 뭐 사는데 집 짓고 살고 그러면 그렇게 깊이 안 파들겠네. 이제 자꾸 깊이 파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이제 그 단군의 그 홍산문화 같은 거 네.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홍산 문화도 지금 단군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미신이 있어요. 유물이니까 이건 물진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거는 구석기다 신석기다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예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고고학자들이 만드는 거지. 그걸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이거 구석기 시대 건데 이제 딱 이거 딱 여기다 내놓고 이게 뭐야? 그러면은요 예비 지식 없이 그걸 보면요 반드시 살 거예요. 어디서 누구하고 장난쳐? 어디서 뭐 거기서 깨진 강돌을 갖다 놓고서 나한테 그 깨진 강돌인지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깨가지고 연못을 쓰려고 하는 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마제석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제석기 잘 갈고 인공이 간 거고 안 그거 갖다 놓고 이게 몇 년 된 거야?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모르죠. 그거는 문헌이나 이런 거로 해서 역사학자들이 시대를 만들어 놓은데 가서 봤더니 그런 유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유물을 또 세팅을 해보니까 아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또 이런 것들이 나오네. 왜 비싼 무늬토기가 나오는 데는 무늬토기는 또 안 나오지? 어떤 경우는 섞여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전부 티피컬 그러니까 그걸 정형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유물의 시대분이 떨어지는 거지. 유물 딱 갖다 비싼 무늬토기 갖다 놓고 이게 언제 만든 거야? 말 못하죠 그건. 그때부터 분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그런 지식들이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있어. 아 저거 신석기 거구나 이러고 나오는 거지. 신석기라는 거 언제 알았어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죠. 그때 이제 탄성측 때 기운이 현대가 탄성측 때문에 해가지고.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만 가지고 유물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이 그것을 알려고 했을 때 유물이 얘기하는 거죠. 그 범죄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큰 범죄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고 갔을 때 그게 범죄가 되는 거지 묻혀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진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들이 그것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얘기 뭐 다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언어학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수론에 들어가는 언어학자들의 그 역사 찾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거의 안 믿습니다. 왜냐면 언어라는 것은 워낙 어느 나라나 보면은 비슷비슷한 이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몇몇 언어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도 있고 그것이 그 지역마다 자연 발생적인 언어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전이가 돼가지고선 쓰여지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송아지가 우는 게 이제 우리는 음매하자면 영어로 하면 뭐 무하고 또 뭐 다른 데는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에 대한 약간씩 차이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의 보조수단으로는 저도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걸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는 않죠. 그 단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스라엘에 뭐 거기서 단이라고 해서 단군하고 관계된다고 이스라엘 그런 단을 어떻게 쓰느냐 절대 한자를 안 쓰거든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한자를 써놓고 지금 단이라고 읽는단 말이죠. 이 단을 만약에 전 일본말을 뭘 읽는지 일본에서 만약 탄이라고 읽는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서 너희는 단이 아니야 탄이야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지금은 비행기로 뭐 10시간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거기에서 그 말 한마디 여기까지 올려가는 몇백 년이 걸렸을지 몇천 년이 걸렸을지 오다가 5만 민족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바뀌어서 읽혔을지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 거기서 한국인데 조금 더 올라가고 네? 우리가 옛 사람들은 문양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유교적인 영양들 그러니까 네. 태극 문양이 나와가지고 네. 자 우리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같은 그런 데 있다는. 네. 그거는 딱 그 두 개만 뽑아놓고 그런데요. 태극 문양이나 이런 거 뭐 저기 크레타나 다른 데 가서도 그 비슷비슷한 거 다 나옵니다. 왜냐면 다른 데도 다 보면 그 어떤 음양이나 이 두 개 대립된 것에 대한 그 생각, 과거와 남에 대한 것은 어떤 지역이나 민족을 떠나서 지구상의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는 뭐 멕시코 그때 아즈테카 이런 걸 가보더라도 거기도 음양의 두 신이 나와서 갈등을 하고, 그리고 그때 나도 그리스 여행을 그때 할 때 보면 불교의 만자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 만자 이렇게 기억하고 기하문이잖아요. 예. 거기 러시아 그쪽 그리스의 그 이렇게 이런 톡이 있죠. 독이 그걸 암포라라고 그러거든요. 암포라. 거기 보면 이제 뭐 신하면 무슨 얘기들이 다 쓰겠어요. 거기 보면 뭐 아가멤논이 어디 전쟁한 것도 그림이 나오고 뭐 누가 뭐 아가멤논 모가지 갖다 바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그것만 해서도 저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런 게 수없이 나옵니다. 그때 근데 그거하고 딱 불교하고만 딱 하면 뭐 불교의 원형은 그리스다. 다른 거 일반적인 거 빼버리고 특수한 불교만 가지고 딱 하게 되면 그럼 무엇이든지 다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그 어떤 연결이나 역사가 추구하는 데서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방법인 수는 있는데 아주 위험한 방법이죠. 그럼 크레타가 뭐 서기전 3000년 막 거기서부터인데 석가는 이제 지금이 이제 아마 불기 2000몇 년 괜찮아요. 그럼 그거는 거기가 한 1, 2000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같은 그 만자 하나만 보고서 거기가 빠르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그 어떤 발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옮기는. 지금 갑자기 제가 얼른 얘가 안 나온다는 생각이 그거는 상당히 저는 이제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파 중에 그 단에 대한 얘기는 옛날 전두환 씨나고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한국 사회도 그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이제 국수적인 입장들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네? 그러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시차. 네? 시차. 네. 시간이 시간이 참 항상 예를 들어서 석가하고 예가하고 숫자가 한 3, 400년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러면 얘기도 좀 합자를 또 뭔가 이 같은 질문을 아니 이 질문만 받고 바로 들어갈게요. 질문 수업 마치고 해주시고요. 예, 그냥 수업 그대로 그냥 자, 진행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고 이제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걸 봐주세요.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기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 있을 때 그 교양 과목을 66세 때 그만둘 때까지 제가 교양 과목을 꼭 흥정장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애들한테 가르친 게 백지도를 가르쳤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 백지도 시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응? 지도를 그냥 세계지도 딱 해놓고 거기다 이제 나라 이름 쓰기, 국력 쓰기. 근데 요새 애들 그걸 안 하니까 인터넷으로 이걸 해가지고 들어서는 아는데 너 어디 지도에서 찍어봐 그러면 못 찍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애들하고 그걸 했는데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뭐냐면 달하고 초생달하고 별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이슬람 국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초생달하고 별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슬람 국가들이. 그래서 여기 그 스탄 들어가는 그 나라들 있죠. 거기가 다 초생달하고 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무슬림들이 제가 어제 듣긴 했는데 이번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지도를 넣어놨는데
이게 제일 글씨가 좋게 된 걸 따와서 그런데 사실 이거 좀 더 넓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에 스탄 들어가는 게 뭐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이제 한 2개가 더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요거는 옛날 소비에트 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전에 CIS인가 거기 있고 지금은 또 러시아 이제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탄이라는 나라가 저도 아프가니스탄 이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 일대 그 위로 가면은 지금 이제 여전히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그 타타르스탄 공화국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죠. 레닌이 그 학교 법과대학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들 그래서 이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아주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지네들 멋대로 지도에다가 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막 직선으로 나라가 자연 경계선이 이렇게 막 직선으로 되는 도시 어디 있어? 직선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니네 땅. 그러니까 뭐 험준한 산맥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직선으로 되게 험준한 산이라는 게 이렇게 능선이나 지형 따라서 휴전선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383도 보면 찍어놨잖아요. 한번 그 383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럼 뭐 구하러 가요? 가다 보면 강 있지, 바다 있지, 계곡 있지,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지금 휴전선은 능선하고 이거 사람들이 자연지형으로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대치가 되는 건데 38선, 그 다음에 월남 17도선 얘네들이 국경선 같은 경우에 찍찍 껴버린 거 지도상에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크게 이제 요 얘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제 종족 구성인데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종족 구성을 넣어놨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단일민족이죠. 아니. 단일민족 맞아요. 어렸을 때 단일민족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근데 단일민족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럼 단일의 뜻이 뭐겠어요? 저희들은 단일 그러면 혈통상 단일 생각하죠. 혈통상 우리나라만큼 잡종이 없습니다. 혈통상으로는 잡니다. 그리고 저하고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여기 선생님하고 달라요. 저는 머리가 앞에 안 벗어지잖아요. 선생님 벗어지잖아요. 그리고 꼭 머리가 또 아주 많이 벗어지는 사람들은 가슴 털나요. 여기 털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혹시 죄송합니다만 여기 털 없어?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 친구 여기 완전 벗어졌는데 지가 자랑하는 이거고 구레나룻이 뭐가 있냐 구레나룻이 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대부분 보면 아주 얼굴이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안 생기고 곱상하게 생긴 애도 머리가 벗어진 사람들은 꼭 보면 여기 가슴에 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우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명히 저쪽 돌골 쪽이에요. 돌골이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트리케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종족 자체도 스스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군데로 들어갔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의 그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피가 섞인. 그런데 그럼 왜 그럼 우리가 단일민족이냐? 문화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목을 했던 사람들은 문화상으로 공동 그게 별로 없어요. 유목은. 근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일찌감치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지금 우리가 지금 5천만이 지금 크게 통역 없이 약간의 사투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지금 지낼 수 있는 민족이 많지 않아요.
핀란드 같은데 1000만도 안 되지만 북쪽하고 남쪽하고 거의 한 종족이 좀 다른 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가 섞여버린 거야 이게. 오랜 동안. 이게 적어도 2000년 이상을 한 지역에서. 옛날에 이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말이 달랐냐 같았냐. 요새는 그냥 안 따지고 있어요. 따져야 정답이 안 나와. 이미 통일시대를 지나고 고려를 지나갔는데 고려가 900년 되고 그때부터 벌써 1100년이 지났잖아요. 이 11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미국 들어오고 일본 36년 지배하고 그랬는데도 생각들이 확확 다르고 말이 달라지는데 1100년 동안은 우리가 함께 같은 땅에서 살면서 같은 물 마시고 같은 옷 입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도 사고하는 방식이 같아야 돼. 사고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벌레가 있다. 밟아 죽이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유목민족 있잖아요. 우리는 밟아 죽이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불교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서 깔려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성리학에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 자비심 같은 것도 거기에서 들어오고 예의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딱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도 민족의 구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 이제 종족을 넣는데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단일 민족으로서의 언어나 종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없고 큰 도시 몇 개가 각각의 국가인데 그것들이 여전히 진의 전통을 가져요. 우리는 호남하고 영남하고 싸우지만 어떤 때는 또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확 달라붙잖아요. 붉은 악마 나올 때는 뭐가 있어 그죠? 붉은 악마 나올 때는 너는 전라도 함께 그리고 아이다 임마 뭐 이런 거 없잖아. 모르겠다 그냥.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문화상으로 그래서 저 뒤에 계신 선생님도 저랑 달라요. 제가 바로 이제 이쪽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여진 이런 거. 제가 바로 동이족이에요. 코가 약간 들리고 그죠? 눈썹 뒷꼬리가 짧고 약간 그러니까 뭐 초승달 연글고 표정을 잘 알 수 없는 서양인들이 봤을 때 징기스칸인데 그러다가 돌발적으로 푹 유목의 특징. 제가 그 2002년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교환교수로 갔었거든요. 그 거기에서 이제 한 800km 정도 떨어진 데가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소련 그때는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이 여전히 군사도시로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하바롭스크는 이제 거의 행정도시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하바롭스크는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은 그때 갔을 때 내가 30만인가 그랬다는 지금 막 100만을 번다든가 갈수록 하루가 다르더라고. 저희 3년 전인가 다시 갔는데 그 전에 갔을 때는 아주 무서웠어요. 2002년. 그때 하바롭스크에 가면은 지금도 그 여진족들만 모여 사는 부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를 갔더니 이제 거기는 세계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거기 가면 왜 우리 반구대처럼 그 샤만들의 그 얼굴들 있잖아요. 짐승들 그걸 이렇게 흑룡강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아무르강이라고 그래요. 아무르가 검다는 뜻인데 그래서 거기 하부에 보면 수백 개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겨울에 보러 갔더니 거기 여진족들이 이제 다 치워놔가지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여진족 이제 뭐 추장이지 이제 추장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안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다 우리랑 똑같이 옷을 입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나를 보니 브라트 하고서 깨닫는 거야. 여러 명이 갔는데 이 자식이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하고 제일 내가 닮았대. 그래서 내가 여신족이구나. 그래서 다른 애들 봤더니 진짜 조금씩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것도 이제 지네들은 거기서도 뭘 구분을 하냐면 여진족, 거란족. 거란족에서도 또 말가에서도 흑수여진이냐 뭐냐 하는 것들이 또 구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배인데 예외대 뭐 나나이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저기서 지네들 뭐 아파치하고 뭐 또 뭐 수족하고 이런 것들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딱 복장이나 이런 거 뭐 생긴 거 그냥 구분을 지들은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지금도 큰 몇 개의 그 오아시스 형 그 도시.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지금 수도는 타시켄트인데 얘네들은 타시켄트는 진해 우즈베키스탄하고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 타시켄트는 어디냐면 이쪽 키르기스탄이야 이쪽으로 오고 이거는 나중에 러시아가 때려붙이고 거기다가 행정수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아주 닮은 점이 하나 있어요. 공무원하고 대통령 욕을 노상에서 마음대로 해. 그리고 니네 나라는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리고 얘들은 한국 정치가 아주 굉장히 도덕적이고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지네 나라는 공무원들이 봉급이 한 달에 한 50만 원인데 의제차를 몰고 잘 쓴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왜 뇌물이지. 그 뇌물이 공공연하게 되네. 우리 왜 60년대 그랬잖아. 그 부잣집 들어갔는데 여기다 돈 싸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 이번 얼마니 그러지 그거 보고서 자기 그때 이제 매관 매작할 테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크게 이제 4개의 도시 타시켄트, 그 다음에 이제 사마르칸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하라, 그리고 이제 히바라고 하는 이제 4개의 도시를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문화를 가졌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가서 여기서 봤던 게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타시켄트, 사마르칸트, 그 다음에 부하라, 그 다음에 히바. 네, 저희가 이제 갔다 온 데가 큰 4개 도시인데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카스피해를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투르크메니스탄 거기를 지나고 투르크메니스탄 지금 거기는 완전한 원론적 공산국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게 해요. 아주 제일 낙후된 지역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카스피해로 해가지고 흑해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개 우리들이 알기로 거기는 완전히 거의 뭐 아무 문명도 없고 거의 죽은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나름대로의 그 유목, 그 실크로드, 그게 실크로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학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전에는 거기가 거의 불모지로 무시된 땅이었거든요. 우리 역사에서도. 근데 지금은 거기가 하나의 그 역사 지역으로서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거를 예전에 바다로 돌아올 수 없을 때 육로로 따랐던 거기가 우리의 중요한 고속철도였죠. 고속철도. 그 대상들이.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 실크로드 하면은 첫째 생각나는 데가 어디세요? 시안. 시안이죠. 네. 거기서 이제 우르무치 쪽으로 해서 그게 천산 북로. 그다음 또 시안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티베트 쪽으로 가는 게 남로. 요거는 타클라칸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사막 비단길.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뭐 가야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해상 실크로드라고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그 바닷길로 인도 지나서 가는 그 크게 지금 현재는 4개의 이제 실크로드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사막 실크로드의 바로 그 본선이 제가 얘기한 그 4개 도시들이.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스탄이라고 지명이 붙은 데는 이제 제가 거룩한 땅이라는 걸 땅,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럼 스탄이라고 지명이 붙은 데는 다 실크로드가 아닙니다. 데는 아니죠. 네네 아닙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네네. 구르스탄을 갔는데 네. 거기 조금 궁금했어요. 그게 실크로드로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아제르바이잔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가지고 거기 카스피해를 지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은 아제르바이잔 말고 거기 보면은 트빌리시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트빌리시 그다음에 또 바쿠. 저도 잘 몰랐는데 그냥 대체 세계사 이렇게 뒤져보다가 나왔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인구는 많지 않고 물산은 많지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가 교역로가 돼요. 교역로. 그러니까 옛날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서부터
또 알렉산더, 또 그다음에 징기스칸, 이 몽고군들이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 저도 잘 몰랐던 게 뭐냐면 보스니아나 이쪽들이 거기에 몽골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언제 때부터가 했더니 13세기에 징기스칸의 그 일한국인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쪽 몽고가 왜 들어갔지? 보스니아, 불가리아 그쪽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들어간 그래서 거의 아테네가 아니라 그 비엔나 있잖아요. 바로 비엔나 부근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터키하고 유럽하고 이제 경계선으로 나왔든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니까 결국 여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확정지어버린 게 누구냐면 여기서 나오는 티무르라고 하는 티무르 제국 있잖아요. 티무르가 바로 제가 갔던 사마르칸트 거기서 조금 다 떨어지면 사흐르 삽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거대한 궁전 도시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게 성곽 도시인데 그건 궁전을 만들어놨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 만년설이 있는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네, 가로수 있고 산이 있어. 산 위에 구름이 예. 가보셨어요? 이번에 갔다 온 데가 정말 가로 구름이 다녀오셨어요? 네, 호라이즌 네, 그쪽에.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샤흐르 삽스 거기가 그게 파미르원이에요. 파미르원이 쫙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파미르원 80% 이상이 어디냐면 여기 타지키스탄에 있고 한 20% 정도가 그쪽 우즈베키스탄 남쪽에 있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제 좋은 여행을 했고 그래서 이 종족 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얘네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100개 이상의 종족이 피가 섞여 있을 것이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왕조가 200년 이상 가는 왕조가 거의 없고 각 도시마다가 왕조인데 그게 2대나 3대 가서 다 망한다. 왜 그러냐면 워낙 대상들이 많이 다니고 자기들의 물류가 땅이나 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고 가축수 아니면 얘들은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대가 뭐냐면 그 화폐가 옛날부터 알렉산더 때 박트리아 거기가 굉장히 상업지역이었는데 거기 은화나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돈 그것들이 증감이 막 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종족이 굉장히 자주 바뀐다. 이제 어쨌든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18, 19세기 들어가서 성장하게 되는 우즈베크족.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우즈베크어가 현재는 제일 많이 쓰이는 공용어가 되어 있고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어가 여기서 많이 쓰이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굉장히 잡종 혈통상으로는 섞였다고 하지만 이 유목 국가들에 있어서의 이 혈통상의 변화는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세계사를 볼 때도 좀 넓히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단일 민족론에만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좁아지잖아요. 저도 이제 가톨릭을 나가는데 맨 이제 신부님하고 술도 잘 먹고 장난치면서 그래. 아니 신부님 어떻게 그래? 세상에 태어나서 책 3권 보고 돌아가셔. 그럼 왜 그래? 구약하고 신약하고 또 아니 평생에 뭐 그 책 3개만 봐?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을 하면 형제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그러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우리의 역사관에만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역사관에 우리가 함몰이 되니까 좀 더 시대가 바뀌면 좀 넓게 봐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유목국가에.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가면은 술을 안 파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들을 이제 가다 보면 그 대표적인 꼬치 요리 있어요. 우리도 우리는 양꼬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잘게 꼬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뭐 이따만큼씩 큰 고기를 그것이 샤슬릭이라고 그러잖아. 샤슬릭
그래가지고 러시아며 뭐며 이래가지고 그게 쭉 완전히 그쪽에서는 다 공통적인 음식이에요. 왜냐면 그 그리스 가면 거기 수브라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브라키, 샤슬릭, 여기도 샤슬로 뭐 해가지고 그 꼬치 요리가 대표적이고 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고 그 다음에 곡식을 안 먹기도 해요.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 우리 같은 농경민들을 이제 깔봐요. 왜 깔보느냐? 먹는 게 뭐하고 똑같아요? 가축하고 똑같잖아. 가축은 풀을 먹고 자기들은 가축을 먹는 거야. 저것들은 가축을 하고 똑같이 풀을 먹고 산다는 거야. 우리는 풀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뭐 문화의 이게 아니라 정자 자체가 정말 가축이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게 유목민이에요. 이게 유목민들이 지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 가축들이 먹던 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풀이 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먹고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보호는 최고지. 그런데 이놈의 농경민이라는 것들은 어때요? 오면 없애버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풀을 심어. 가축이 그걸 먹으면 목구멍이 찢어져가지고 죽어. 벌이나 이거 밀대 같은 게 얼마나 뻣뻣해요. 얘네들도 저 가축이 그 소 혓바닥을 이렇게 하트면은 그 풀이 싹 혓바닥에 묻어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운 풀들이 이렇게 쫙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 저도 어려서 이제 그 시골 생활을 해서 보면은 겨울에 이제 그 볏짚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소한테 줄 때 소죽 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풀처럼 힘이 해주면 소한테 갖다 주지. 그냥 갖다 주면 소 못 먹어. 그게 이제 이쪽 사람들의 생각이라서 생각 자체가 자기들하고 구조가 같다. 이건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굉장히 황량해요. 땅이 넓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자연과서는 간단히 여기 읽어보시면 좋은데, 근데 대륙성 기온도 이렇게 아주 춥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 이제 면화 생산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여기를 하게 되면서 두 개 강이 있는데 두 개 강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공급을 하려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아랄해 바다 아시죠? 그래서 아랄해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그 위에 이제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라서 늘 공급이 되는 건데, 러시아가 이제 그 물을 이제 아랄해로 들어가는 그걸 거기에다 댐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면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랄해가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치 체제 및 소득, 이거는 굉장히 지금 뭐 이게 아마 2015년 통계로 2천 달러니까 지금 많아봐야 뭐 3, 4천 달러 된다고 해도 저희들하고 약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고, 물가는 저희들이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잔뜩 먹고 나서 저도 가서 저희 사위하고 저하고 딸하고 넷이서 엄청나게 먹고 술까지 다 먹고 했는데 3만 원 내고 나왔어. 우리도 3만 원. 근데 이게 한식당에 가니까 12만 원이 비싸 먹어요. 한식당 몇 개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서. 근데 그 걔네들 음식은 무지하게 싸요. 교통비도 싸고 다 쌉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값만 되시면 정말 꼭 한번 여행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군데가 교통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기다 그랬잖아요. 동서로. 그 이동 거리가 4개 도시를 가려고 하면 열흘 이상을 잡아야지. 무지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속철도가 구간 좀 있고, 그리고 비행기가 주 운송 10개, 이게 여객을 그렇게 운송을 하게 된 그런 또 특이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서부터는 화장실 다녀오셔서 하도록 할게요. 네.
보고. 네, 딴데 가시니까 여행 가면은 거기 가져가세요. 배추 이런 게 없어요. 아, 거기 배추 같은 게 잘 되죠. 그러면 거기서 직접 담궈 먹으면 좋은데. 아, 근데 배추는 잘 못 봤는데, 걔들은 이제 먹는 게 굉장히 단조로워요, 걔들. 그렇지. 그러니까 치즈, 고기 아니면 치즈. 그 다음에 이제 소시지류, 고기, 그 다음에 이제 오이, 토마토, 또 맞아. 견과류 같은 거 해서 그거가 거의 그냥 근데 음식도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고, 마다 똑같이. 네, 거의 그거예요. 고기. 음식이 참 몇 가지. 네. 그리고 야채를 생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다 나라마다 똑같이 아, 그래요? 오이에다가 토마토에다가 네. 그런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오이, 토마토, 양파. 예, 양파 세 아, 가지. 이거는 그리스부터 요 그냥 대륙으로 해가지고 여기 일대가 북반구 이쪽으로는 거의 매 끼마다 그냥 그거. 맞아. 어느 나라가 다 똑같이. 네. 근데 오늘 교수님한테 진짜 내가 핵심적인 단어를 그거 집합을 못 시켰는데 예. 문화라는 집합 예. 그걸 하나 이제 기회를 줬어요. 네, 그거예요. 네. 요걸 단일 이 저기가 그 문화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 축약이 안 돼요. 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좋은 이게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축약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네. 뭐가 있을까. 네. 근데 이 오늘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문화도 이제 또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보편성이 있지만 또 부분마다 또 특수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래 이거 부분적으로만 가지고는 네. 못 고쳐요. 네. 그리고 근데 뭐 네. 그냥 문화 한 틀에서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네.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렇습니다. 이놈 문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또 맥혀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고 이제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별하고 후생딸도 이게 그 한양을 사맞아서 이렇게 빽 보는 게 그거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심적으로 보고 그것이 또 길잡이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기 된것 같아요. 이게 얘네들 후생딸하고 별을 갖다 많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도 이쪽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맨 뒤에 결론 비슷하게 써놨는데 여기가 지금은 뭐 여기가 전부 뭐 그냥 아시아하고 이제 전부 그냥 아시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아가 동쪽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스가 라틴인데 뭐 라틴어? 그쵸, 페니키아 온 거, 그걸 하여튼 아스라고 하는 것이 동쪽. 그 다음에 이하는 아시겠죠? 네. 스탄 같이 땅을 얘기하는 라틴어잖아요. 유토피아. 뭐 무슨 이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음식점에도 무슨 이하를 붙이는 게 이제 땅이라는 뜻이니까 아시아는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아시아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가 아시아냐면 터키 서쪽. 터키 서쪽. 아사도 그렇죠. 네? 아사 달라니까 아사도 아침. 네, 아사는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아사는 이제 일본어에서 나온 거를 한자어로 쓴 게 조선이다. 옛날 이병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건 굉장히 굉장한 tác 견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그 별로 또 사람들이 잘 인용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도 이렇게 유행이 있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요 지역을 제가 이제 역사를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모든 문화의 충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있잖아요. 제가 역사 그거 하면서 제가 단정형 얘기를 하기가 싫은데 여기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멀팅판. 그러니까 뭐 집어넣고 막 끓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종족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여기에서 다 이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도하고
서쪽에서 오는 거하고 여기가 이제 접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알렉산더가 온 게 아프가니스탄 그쪽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면은 그 저게 나와요. 그 알렉산더 흔적들이 나와요. 거기 그 알렉산더 세웠던 요새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 그 맨 마지막 장면이랑 이게 뭐 결론적으로 요거만 보시면 될 텐데 맨 마지막에 이 동서문하고 서로 교착이 되고 여기서 융합이 돼. 그래서 알렉산더의 여기 동진의 종착지가 여기가 돼. 그리고 불교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 뭐 이렇게 머리 뽀글뽀글한 걸 보고 우리가 무슨 미술이라 그러죠? 간다라 미술이잖아. 간다라. 예, 그 여기 간다라 테르미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게 페르시아 쪽하고 인도 이게 나가다가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조라스터 교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불꽃 타고 이런 게 문양들이 장식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슬림, 그 다음에 기독교, 또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물을 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스럽게 또 보존도 해요. 왜 무슬림에서 저기 아담과 이브 이거 다 믿는 거 아시죠? 무슬림에서는 구약 신약을 다 인정을 다 해요. 단지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네들 선지자는 마호메시지. 근데 이제 이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슬림은 메시아가 아닐 뿐인데 예수를 성인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존경을 해요. 무슬림에서. 그래서 여기 오면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교 서방 전례하다 여기가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로아스타 교가 여기까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 세계도 여기서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이란이나 수니파, 수아파 해가지고 그건 이제 이슬람 내에서의 얘기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이쪽 역사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스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그들의 그 어떤 그 바운다리, 우리가 뭐야 동아시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걔네들이 그게 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것을 지형학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지형학적으로 많이 이제 구상하고 이제 거기 살펴보는데요. 네. 그리고 저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저 인도하고 저 중국하고 싸우니까 회랑이 지금 무슨 회랑인지 그 좁은 회랑에서 이 쉽게 해서 이동 편하니까 네. 그래서 그 회랑 네. 무슨 회랑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어떤 절대적인 요소가 있고 상대적 요소가 있는데 인도하고 이제 중국 이쪽으로는 확실한 건 뭐냐면 자연지형이죠. 사막과 높은 산맥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쪽 인도 쪽으로 제일 근접해서 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고선지. 고선지가 이쪽 인다스강 그쪽까지 갔는데 결국 거기서 패전을 해요. 거기 탈라스라는 게 여러분들 그 지도 있잖아요. 지도 보시면 뭐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저 위에 카자흐스탄 나오잖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바로 위쪽, 카자흐스탄 제일 남쪽, 거기가 그 고선지가 가서 싸웠던 탈라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큰 패배를 하고 돌아와서 결국엔 죽임을 당하죠 이제. 그래서 이쪽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무시되고 잊혀졌던 역사인데 여기 나름대로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쭉 그냥 사진인데 가끔 가다가 보기 싫은 모습이 나와요. 그럼 그건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근데 첫날은 가서 이렇게 먹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드카입니다. 보드카.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우리나라 그 뭐야 컵라면에서 나온 젓갈이잖아요. 이거 전부 우리가 공수해간 거. 그리고 이게 이제 타시켄트 이게 공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맞으냐면 요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가 1월달에 이 사람들이 그 영하 날씨에 이러고 있으니까 대합실이 따로 없어 공항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가면 이제 우리 60년, 70년 살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도 이제 서울역에 가면
시발 택시들 쭉 이렇게 있으면 얼마 하잖아요. 여기서 뭐 얼마 그러다 갑자기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얼마 그러고서 갑자기 얼굴이 좀 확 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요. 굉장히 안심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무지하게 좋아요. 생긴 것들은 인상들은 아주 고약해 보여요. 물론 좋은 사람 또 미인들은요 기가 막힌 미인이에요. 그리고 그거 저 어디야 히바라는 데서 우즈베키스탄 항공을 타고 가는데 거기 스튜어디스는 약간 피부는 깜짝하고 코도 적당히 높고 뭐라고 말을 어쩌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지 입을 쩍 벌려서 왜 그랬지 진짜 이쁘다요. 진짜 이쁘다. 그 사진 하나 찍으니까 안돼 찍지 마. 그래서 못 찍어왔는데 이제 그런 혼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가면 뭐 김태희가 콘반 맨다 그랬죠. 정말 그런 김태희를 볼 수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아주 공항도 아주 작고 이제 여기 이제 타시켄트 공항. 이제 이런 사진들이 가끔 껴요. 여기 가운데가 제 둘째 사위. 그리고 이제 여기 갔을 때 그때가 작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건물이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꽃 그걸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말 가서 곳곳에서 만나요. 근데 한국말 있는 데는 들어가면 어떠사고요? 비싸다. 하여튼 타시켄트가 수도라고 하지만 전체가 한 60년, 70년대 그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 하얏트 호텔도 있고 그 힐튼 호텔도 있고 이제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데 앞으로 아마 이 관광지나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뜰 겁니다. 쭉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뭐 아코디언이면 뭐니 해가지고서 좀 아주 뭐 또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음식입니다. 여기 아까 그 식당.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꼬치 요리가 요거 샤슬릭이라 그래가지고 고기가 아주 여기 우리나라 양꼬치는 굉장히 작죠. 근데 여기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썰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단검처럼 이렇게 김에다가 가서 껴주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샤슬릭의 재료가 돼요. 소고기, 닭고기 뭐 그다음에 여기다가 도마도도 끼기도 하고 끼면 전부 샤슬릭. 얘네들 그 양판자가 굉장히 좋은 양판자가 많습니다. 요건 이 식당, 요건 이제 딱 이제 음식이 완전 바뀌었죠. 이거 이제 아까 거기서 밥 먹고 집에 와서 이제 술 마시자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부 저희 집 앞에 6평짜리 주말 농장에서 나오고. 참치,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요거는 저 멸치 볶고 이런 걸 이제 남겨야죠. 요걸 보고 이제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요. 얘들 보면 이 건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건 무조건 뭐냐면 신학교입니다. 마드라사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그 파란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색깔은 얘들이 거의 파란색을 쓰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문양은 똑같지가 않고 엄청나게 다양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대로 나와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알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드라사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정원으로 품고 있고 거의 2층으로 그리고 요거 하나가 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래서 전부 이게 신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건 같은 것만 계속 어떻게 찍었어요. 이렇게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문양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화장실을 찍어놨는데 이제 화장실에도 아주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좌식은 아직은 다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아까 같은 그런 이건 아라베스크도 아니고 이게 뭐 그런 풀이나 그런 거로 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놨어요. 근데 청색이 코발트 무슨 네, 맞아요, 네. 그러죠? 예, 코발트색입니다. 근데 이제 청색만이 아니고 이제 노란색도 들어가고 요거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좀 색깔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뭐 여기도 보면 체크무늬식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제 또 스코틀랜드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체크는 다 스코틀랜드다.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각자마다의 이제 그리고 뭐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대하는 사물을 내는 거는 다 그 이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게 많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거를 연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렇게 이거는 모스크. 이게 사원입니다. 아까 그건 학교. 그래서 도시에 가면 이 둥그런 거하고 네모난 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학교가 사원. 궁전은 이제 특이한 이제 성에 가면은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같은 사원이고. 그 처음에 가가지고 똑같은 걸 막 누른 이유는 처음에 이걸 딱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우리나라 무슨 불국사보다 더 처음에 가니까 더 멋있잖아. 근데 자꾸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거 같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리스 갔을 때도 파르테논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맨날 뭐 우리가 보면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는 그런 아크로폴리스가 아테네 그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니니까 눈에 이제 채이는 게 다 아크로폴리스야. 1000개가 넘으니까. 그리고 파르테논보다 더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에이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그 유럽 여행도 2001년인가 그때 이제 26일 동안 11나라를 그냥 다녔는데 그때도 맨 처음에 영국에 가서 캔터베리 성당을 갔거든요. 거기서 그때는 디카를 내가 안 쓸 때였으니까 필름으로 왜 이렇게 포지티브 있잖아요. 그걸로 찍었는데 거기서 몇 통을 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알아맞았어. 돈 많이 쓴다고. 그러다가 바티칸 가가지고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안 찍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큰 게 나오는 거야. 더 캔터베리는 그거는 중짜 정도가 되나?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건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 장사예요, 장사. 여기에서 우리처럼 뭐 들어가지 마시오가 아니고 그냥 생활 공간이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조금 절 조금만 오래되면 그냥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바티칸 같은 데서 한번 세계 문화재 뭐니 해서 다 거기 들어가서 소변도 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문양이며 이런 어디서 질 좋은 많은지 굉장히 거기다 청소를 네, 화려하고 네, 좋은 게 많습니다. 요거 이제 펜던트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얘네들이 그 참나무로 만든 이 목각 이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네. 그 도로 밑에 블럭 깔려 있는 거야. 그 옛날부터 깔려 있던 어느 거요? 새로 오른쪽에 있는 거. 아 이거요? 새로 한 거예요? 아니 옛날. 요즘에. 요즘에. 네. 이런 데는 참 보시죠. 흙이 옛날 흙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얘네들에서 하여튼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벽돌이나 타일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발달해 있고 수준 높다.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데 거기 그 아시타르의 문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있다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 이제 진흙의 특징이 뭐냐면 굽질 않아도 되니까 가만 놔두면 마르면 이게 콘크리트보다 단단하게 돼.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서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로 총합 백자가 붙었다 이런 똑같을 때 거의 굉장히 비쌌다고. 근데 그걸 예. 고급으로 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료가 이제 네. 예, 비싸죠. 굉장히 비싸다. 고급으로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장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섬세한 이런 정도를 보면 그 문화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섬세하고 예 멋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더 멋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보시기만 해서 이거 저보고 뭐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 몰라요. 무슨 무슬림들 자기들이 이제 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냥 이게 똑 있으니까 우즈베키스탄은 뭐 이런 것도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똑 나오고 저게 뭐야? 그러면서 여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보면 그 규모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문양들.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해진 문양을 무지 많이 찍었어요. 자꾸 생각을 웬다 하면서 했는데 조금 이따 제가 요거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기 예배 시간이 되면 여기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여기서 위에 있는 거 공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4번 꼭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도하는데 미나렛 이건 미나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몸을 사원이 있는데 반드시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가 저희들 하여튼 저만 생각해도 모르지만 어떤 이제 상상을 여기가 상당히 좀 많이 초월을 한 그런 지역이라서 조금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고 갔다가.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일단 이제 타시켄트를 이제 요것도 계속 지금 타시켄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켄트는 이렇게 역사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보호가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가 막 깨지고 그리고 이제 요새 굉장히 많이 타시켄트만 그런 게 아니고 전역이 전부 이것들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건 여기 이제 타시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시켄트에서 구경을 다 하고 이제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사마르칸트예요. 이 사마르칸트까지는 타시켄트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빠른 고속 열차가 2시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느린 것도 한 4시간 정도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로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근데 사마르칸트를 가게 되면 아마 당일로 오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요거 보면 이게 탈고라고 써놨거든요. 탈고. 여기 탈고는 이게 스페인 열차 회사예요. 스페인에 가면 아베하고 탈고가 있고 아베가 이제 고속철인데 요 탈고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스페인에서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탈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돈 되는 데는 어디든지 가는구나. 스페인에서. 스페인이 거기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나라였는데 또 이거는 거기서 제일 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방산 무기가 세계를 쓸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박정희가 난 포항제철 맨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돌았나? 진짜로 그때 우리가 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세계 최고 1, 2위를 다투는 철강국이 될 거라고 저희가 진짜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어요. 무기를 파는 나라. 항공기를 그것도. 그리고
더 기적 같은 일은 피겨스팅 세계 최고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그죠? 김연아가 나왔어. 김연아가. 그 쇼트트랙은 다른 나라가 없고 그죠? 빙상의 나라가 되고 있어. 자, 이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연상하시면 돼요. 이게 쭉 지평선이잖아요. 이 가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바위돌 같은 거 하나 퉁 있고 이게 거의 이제 불모지라고 그러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여기 사람들은 이걸 사막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막이 그뭐 사하라 사막 해가지고서 그냥 모래만 쫙 깔린 게 아니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 영화도 보면은 왜 이런 땅이 많죠. 이렇게 관목 한 2개씩만 있고 하는 거 그냥 좌우로는 지평선만 보이고 근데 이걸 이 사람들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연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풀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목민들이 주로 이 일대에서 이제 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여기에 이것들 요 약간 이런 관목들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뭐냐면 낙타가 이걸 먹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말라 보이지만은 이 속에는 지금 그러니까 사철 내내 그 씨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낙타나 얘네들이 그 초식동물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낙타는 탈사철 이걸 먹기 때문에 사막에서 견딜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이쪽 그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가족단이에요. 굉장히 가족단이에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이게 사라졌잖아요. 저도 어려서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그러면 대가족 제도인가요? 아직? 그렇죠. 무슬림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림에서 했던 지 손자들까지 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시가 20몇 명이래, 지네 가족이. 그걸 최고로 알아요. 지 가족이 숫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둘째가 지금 42살인데 아직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이드를 맡은 그 친구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망한 거라고, 애가 없으면. 저 우리나라 망하고 있잖아. 이대로 가면 망했잖아. 이유로 있어야지. 외국에서 그렇다고 뭐 문화도 다른 애들 와서 여기서 적응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사마르칸트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다 배우차예요. 이게 무슨 다마스인가 뭔가 옛날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없어졌죠. 여기서 아주 싱싱하게 나와요, 다마스. 여기가 이제 아프로시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고대 도시, 사마르칸트에 고대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아프로시압은 좀 이따 박물관에 때 얘기해드리고 이제 여기 이제 레기스탄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와 사원이 애들이 같이 겹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세 쌍의 이 건물이 그 같은 공간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장관이에요.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테라스나 아니면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그 앞면 있잖아요. 유럽에 가면 그 대리석이 여물여물 하니까 이제 굳기 전에 거기다 얘들은 다 이렇게 조각으로 장식을 했는데 이걸 이런 기법을 이건 무슨 기법이 뭐 있다고 하고 그 뭘 하나 바르는 것도 위에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그걸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장식을 해요. 근데 이제 갈수록 현란해져 이게. 여기는 뭐 완전히 그냥 색깔이 조금 이제 탈피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국민 소득도 낮고 그러지만 이런 문화를 갖고 이거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염치 뭐 이런 지네들의 이제 무슬림적인 법칙 내에서의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라.
인도하고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인도하고도 네. 그렇죠. 굉장히 그냥 비슷해 굉장히.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유럽식에서 보는 왜 이렇게 아치 형태 이런 것들이 엇갈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보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저 건물을 뭐 흙으로 지은 거예요?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흙이요, 지은 거예요? 네? 흙이에요? 네, 흙벽돌 흙으로 요렇게 이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딱딱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 벽돌 만드는 그런 거 저기 조그만 공장 같이 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요즘에 그 중국에서 무슨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욕하더라고요. 도자기 파편 같은 걸 붙인 것 같은데 예. 그걸 이거는 도자기 파편이 아니고 이건 여기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자기 파편이 아니라 그 타일 있잖아. 타일. 타일로 한 건 또 따로 있고. 모자이크 타일인가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타일이 요만한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6-7장 돼가지고 여기다 사자 한 마리를 그렸어.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만드니? 그러니까 아니 그려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니까 옛날 왕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왔어. 그런 게 왕이구나. 그래서 다 같은 건 없어요. 거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옵셋을 찍은 게 아니고 각각을 다 이렇게. 뭐 이거하고 이게 같으면 이 안이라도 다르든가.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이게 얼마나 이거 화려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다 조명을 갖다 쏘아대면요. 그죠? 여기다 조명을 쏘아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전혀 예상치 못하고 갔기 때문에 흥미로웠어요. 요거는 이제 누구냐면 티무르입니다. 티무르. 그러니까 1220년에 징기스칸이 여기를 직접 가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박살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끊어져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300년대 들어서 징기스칸의 외손자라고 얘기를 하는 티무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란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 카스피 일대의 대제국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여기에서 일단 이 지역의 유목의 역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 이 공동체내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들어가면서 러시아가 이제 남하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를 먹어가기 시작하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게 레기스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멋있지. 네. 옛날에 그만큼 하얗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 사마르칸트가 이제 그 타시켄트 이전에 여기가 수도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사막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선 타시켄트는 비껴나가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사마르칸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수도가 됐을 때 굉장히 커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7세기에 이제 그 우즈벡에서 그 이제 나온 놈이 수도를 여기에서 부하라라는 데로 옮겨버리면서 퇴락을 했다가 거의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망가뜨렸다가 다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타이르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4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그냥 전 타이르 하나면 거기 하나의 모든 문양이 다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
네 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대로 장식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각지고 그러면 벽장식으로 그대로 붙이는. 요건 이제 기와. 요거 이제 요렇게 만들어서 이게 타일은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이쪽 칼들이 유명합니다. 굉장히 여기서 재밌는 게 얘네들이 가장 우수한 그 칼을 만드는 철을 무슨 철이라고 하냐면 시리아 수도가 어디죠? 다마스커스. 네, 다마스커스 철이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여기까지 철이 들어온 거야. 그 다른 철보다도 다마스커스 철이 제일 좋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보면 다마스커스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리아 아니에요. 거기가 그 네브라스 같은 건 뭔가 성경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폭군 있죠. 그래서 이 일대 그 유목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요건 아까 이제 거기 이제 실내 내부 저녁에 이제 되니까 초록으로 여기 됐죠. 저는 그건 못 봤어요. 여기서 뭐 7시 반인가가 돼요. 한 30분 이 조명 쇼를 한대요. 뭐 이 정도만 봐도 뭐지. 네, 멋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르칸트. 여기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시간이 없어요. 어디 보자.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갈게. 요 사마르칸트 박물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사마르칸트 박물관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될까? 아프로시아 박물관. 그림을 이건 모사를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 요거 보이시죠? 작아도 이거는 이제 채색이 아니라 이건 모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와 이제 여기와의 그거를 끝내는 거지. 이제 요게 이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제가 찍어놓은 게 이거. 요게 이제 그 절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날짐승이 이제 깃털을 머리에 꽂았다. 근데 여기 보면 제일 꽁무니에 제일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 이제 요게 이제 원도인데 굉장히 흐립니다. 여기 이 굉장히 큰 벽화인데 그 중에 일부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그 굉장히 그 작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게 배예요. 이게 막 배를 타고 온 사진도 있고, 이거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일대에서 큰 나라인데 이제 고구려는 먼 데서 오니까 사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작게 그려져 있는데 어쨌든 고구려가 여기까지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물질적 증거가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마르칸트에 가면 이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 고구려 그 벽화가 있다고 그래서 실크로드 우호 협력 기념비.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거기에서 이제 동영상. 그래서 이 동영상을 누가 제작하는데 누가 돈 줬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돈 줬어. 동북아 역사전에 누가 돈 줬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쌩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여기서 사마르칸트에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샤하리 샵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아까 얘기한 티무르라고 하는 그 이제 제왕이 있다고 그랬죠. 티무르를 한번 가서 티무르 제국이나 티무르를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쉽게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마르칸트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한 1800m 정도 되는 요렇게 이런 야산, 약간 좀 척박한 산을 넘어가면 이 궁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티무르가 태어났고 샤흐 합스에서 사마르칸트를 자기 제국의 수도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제일 번성했던 때죠. 티무르가 이날 굉장히 하늘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았어요. 자, 이건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척박하게 보이죠? 네. 어떻게 하나 이제 이거서 여기에서 이제 꼭 저희들이 봐야 될 게 이제 이 사람입니다. 티무르. 여기 가면 이제 큰 이제 여기서 이제 동상을 이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얘네들은 이제 참배객이죠. 우리 같은 뭐 이순신 이상의 그러한 이제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이 일대 페르시아 왕조 이후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궁전의 사원의 일부입니다. 거의가 다 훼손이 됐고 남아 있는 것만 이 일대에서는 가장 이제 규모는 큰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이 궁이고 이 성벽. 이게 정말 무슨 아라비아 그 성벽처럼 이제 우리는 되게 뭐 일본에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거는 이제 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23m. 그래서 이런 성을 내가 직접 보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미르고입니다. 산 하나 넘어서 남쪽이니까 거기서 타지키스탄의 파미르가포. 그리고 여기 이 일대는 한 20% 정도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파미르가. 그리고 자꾸 저보고 사진을 찍재요. 얘네들이 우즈벡 아가씨들입니다. 직장이네요. 네? 굉장히 많이 걸고 그냥 자유롭게 와가지고. 그리고 내 옆에 이제 그 가이드가 있었는데 얘는 사마르칸트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하고 우리나라 지나고 동국대학에 왔을 거예요. 이걸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후배 하나가 거기 사마르칸트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거든요. 걔 조교가 내가 가이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 아가씨들이 자꾸 뭐 나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동의를 해. 그랬더니 사진 찍고 싶다고 맨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호강을 했죠, 젊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런 사원하고 이런 이제 절들인데 더 이상 복원을 안 한답니다. 있는 그대로 두겠대요. 일부는 완전 복원을 하고 일부는 그냥 놔둬서 비교를 시킨대요. 그래서 어떤 건 폐허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버려진 것 같은데 얘는 입장료를 받고 복원한 건 또 안 받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건 이게 비싸요 또. 그 성벽은 몇 미터예요? 네? 성벽 둘레. 그거 모르는데 그게 한 10km 정도. 하여튼 여기 전부 지금 이게 지금 성벽 아니에요. 한 10km 정도 되나? 10km 너무 넘었지. 적진 않고 그거보다 안 돼. 왜냐면 그 수원 있잖아요. 수원 화성이 그게 5.6km거든. 근데 그거 2배가 넘는 것 같아요. 네. 남한산성 정도 되네. 평지예요, 근데. 이제 요 뒤에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다 지금 파미르고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기 좋죠?
아주 그냥 속이 뻥 뚫려. 그리고 이제 제가 5분만 딱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딱 12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라라고 하는 것도 한때 여기에 수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성벽이 오로지 남아있고, 여기 이제 박물관에 보면은 알렉산더 초상에 있는 은화, 그 박트리아, 그때, 그래서 여기가 얼마만큼 그 당시에 이 상업의 중심지였는가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지역이 이 부하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다 마찬가지죠. 나중에 흥미로운 건 이게 오아시스 국가구나. 삥 둘러보면 다 지평선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딱 성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 얘기 들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근데 이게 대개 한성에서 한성이 40km. 왜 40km냐면 낙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게 40km래요. 그게 네, 백리. 근데 이런 데 우리나라도 가마꾼들이 하루에 가는 게 40km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시간에 12시간을 가고 이틀을 가고 하루를 쉬어요. 여기서 이제 부산 갈 때. 그러니까 그게 한 400km가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이 걸리겠어요. 이틀을 가고 그럼 80km? 한국 사람도 계속 가면 하루에 100리 못 가고 네. 보통 80리 가면 많이 가는 거래요. 아니 근데 가마꾼들은 이제 그게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고부상들이야 그렇게 해서 100리를 가고, 그러니까 40km 가고 하루는 또 쉬어야 된대. 근데 이제 유목민들은 이제 여기서는 근데 말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낙타는 여기서는 이제 단봉 낙타, 쌍봉 낙타 아주 수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하라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여기까지도 고속 철도가, 의외로 고속 철도가 지금 여기서는 각광을 받아요. 아니면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 미나레트.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성 안에서 숙박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가시면 저녁 때 한번 쭉 나오면 또 이제 조명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쭉 여기도 성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양들하고 함께 여기에 이제 그 알렉산더 때, 그때 이제 이제 동전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썼던 동전들입니다. 동전 또 은화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을까봐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때울 수가 있는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진 남기기도 바쁘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파랗게 보이잖아요. 요게 티모르 제국입니다. 티모르. 그래서 여기 카스피의 이란, 그죠? 요 일대까지 인도는 못 넘어갔지만 요 카스피의 여기 아랄. 근데 이 아랄해가 지금은 이게 없어요. 좁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여기까지만 그냥 아쉽지만 보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바. 이게 이제 이게 도시가 타시켄트는 여기에서는 이거 나중에 편입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수도가 된 거고,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이제 이게 각각의 자기 역사를 가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호레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바 거기였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징기스칸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굴복하지 않고 맞싸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왜 무신 정권이 싸웠다는 걸 가지고 지정권을 위해서 했다고 아주 이기적인 행태라고 요새 역사에서 이제 박정희 때 그거 가지고 무신 정권이었기 때문에 항쟁을 했다,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뭐 문미나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군부가 자기들의 뭐 이기적인 그거를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역사 해석을 좀 바꾸고 있는데 얘들은 어떻든 간에 그거를 자기들이 징기스칸하고 맞싸웠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 왕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카스피해에서 이제 그 자살을 하든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복당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징기스칸에 맞서 싸운 자기네들의 그거라고 해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자기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역사 기억이잖아요. 참 굉장히 자기들에게 맞게 그렇게 하고 이 사막지대에서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세 카트만 한 서너 카트만 보죠. 얘네들의 성은 아까 그 누구야 티무르 성하고 흙으로 쌓은 게 다 비슷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얘는 조금 이렇게 이제 굴곡이 좀 돼. 이런 형태의 성이 아까 이제 부하라에도 이렇게 돼 있고 히바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너무 흥미로워. 저거는 여기는 주변이 한 4km 정도 돼요. 여기는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걸어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토성인가요? 예. 지는. 흙에서 걷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히바에서 저희들이 이제 근데 여기에 보면 얘기가 히바도 그렇고 부하라도 그렇고 부하라가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거기 가면 그 누구 요나 있잖아. 요나 뭐 요나의 얘기도 거기 나오고 거기 부하라에 보면 거기 반기문 총장이 아라레 가가지고 이제 그 구경한 그런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럼 휘바를 다른 걸 더 보고 싶은데 요거 마지막에 요거만 보시죠. 이제 요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 장례 지내는 방법 중에 조장 아시죠? 여기가 조장터예요. 조장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내부는 이렇게 해가 약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몽고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시체를 여기다 갖다 놔두면 이제 새들이 이거를 이제 쪼아먹고 가서 아주 신선하게 보관이 되도록 그리고 영원히 하느라고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새들이 여기서 이제 쪼아먹었다고 이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유네스코에서 여기를 지정을 세계문화유산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히바에서 이제 항공기를 타고 그리고 저희들은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저기로 이제 다시 이제 타시켄트로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좀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저걸 해온 게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이것도 또 꼭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요새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급하게 이거 그 스캔 다 떠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 이건 아까 티무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간다라 미술 여기 테르미스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좀 남쪽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여기 간다라 미술에 이제 터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알렉산더 터가 여기 한 군데가 있고 또 나사투라고 하는 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못 가봤는데 나중에 가서 한번 가시면 비행기 값이 좀 어렵지만 가면은 물가는 싸니까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기도 이제 알렉산더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셨으면 해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좋은 인상과 함께 좀 아쉽네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이걸 다 보고 그만뒀으면 좋은데
또 나중에 또 뭐